안녕하세요. 조일교 대표입니다. 자, 오늘 무료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입 상담 전화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썸네일은 미국 개인 PC 발표, 그 다음에 환율이 1385원 돌파, 외국인 현물 매도 5일 연속 3조 5천억 집중 매도 돼 있죠. 코스피 대폭락의 전조현상인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대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6월달에 짧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 그 영상에 좀 올려놨는데, 그 테마주들도 조금씩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좀 수급이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짧은 조정이 올지 약간 더 큰 조정이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야간 선물은 일단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다우가 다 올라갔는데 야간 선물이 빠졌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막판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안 돼서 야간 선물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내일 시초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데일 컴퓨터는 더더욱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AI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만큼이나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했던 데일 컴퓨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것도 보면 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다행스러운 건 유가도 아주 안정적이 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안정적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조금 더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금 불안한 요소고요. 특히나 그런 것. 그 다음에 이번 주 나왔던 것 중에 1분기 GDP는 보통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나오는데, 지난번 나왔던 속보치보다는 0.3이 더 내려가서 발표가 됐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확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까지도 뚝 떨어지는데, 소비 지출 이런 것들 다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 PC가 나왔는데 전월비 예상치 0.3 부합했고요. 근원 PC도 0.3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구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가, 시장이 이제 뭐를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제 소비 지출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0.1로. 그러니까 0.3, 0.3 가다가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소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경착륙일 수도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물가는 그나마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소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11월 달에서 이제 9월 달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 금리 인상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건 택도금 얘기를 하겠죠. 올해는 금리 인하 할 건데, 제가 볼 때 빨라도 9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는 3번 한다 그러는데, 저는 3번까지 하겠나 싶어요. 지금처럼 이제 소비가 급락해 버리면 금리 인하를 또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일인데 지금 어제 나온 얘기가 심각한 고평가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이 고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그 AI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최적화된 서버인데 수익 기여 비중이 낮고 마진율을 희석돼 있다.
그래서 대리 AI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 시장은 비현실적이다. 이것뿐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실적에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 대비 너무 주가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실적이 안 나오는데 AI 열풍만으로 갖고 계속 가는 형태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좀 이따 제가 국내 쪽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조금 AI 관련해서는 조금 너무 좀 거품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국내에서도 막 나타나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반대로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쪽을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봇택시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민다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쪽은 이제 생산을 확대하지 않는데 이제 로봇택시하고 자율주행차 쪽으로 굉장히 밀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꽤 강했던 걸로 저희가 테마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럼프 형사재판 결과 대선 변수, 어제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많이 떨어졌죠. 요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형태고, 제가 지금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수급인데, 아직까지 선물은 그렇게 뭐 버티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이게 버티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막 외국인들이 막 급속하게 빠지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5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조가 빠졌습니다. 근데 빠지는 속도가 너무 셉니다. 보면, 거래일이, 지금 5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인데 6거래일 만에 지금 3조 5천억이 빠졌습니다.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뭘 팔았느냐라고 보니까 삼성전자를 2조 7천억을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이게 샀는데 요걸 좀 단기적으로 이제 5월 지난주 이번 주 후반으로 보면 이게 이제 누적 매도로 들어서는 형태니까 하이닉스도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뭐 LG화학, 삼성 SDI 이런 2차전지 대형주 쪽도 좀 팔고 있고요. 네이버도 여전히 팔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팔고 있고, 현대차도 좀 안 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대형주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는 종목들은 뭐 LG전자 뭐 이런 거 빼놓고, 이것도 이제 주초에 다 포함시키면 이런데 주반에 시키면 거의 다 파는 쪽으로만 접어들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닥은 그렇게 수급의 변화가 없는데, 코스닥은 수급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개별 테마주들이 확실히 좀 약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러니까 5월달 첫 주, 둘째 주는 굉장히 그러니까 개별 테마주가 다 셌다가,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좀 확산했다가 수렴된다. 선별적으로 셌다 했는데, 이번 주에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선별적으로 센 것도 조금 더 약해지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고, 제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단기적으로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용잔고가 지금 3조 2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잔고 많이 올라오면 주가 한번 크게 빠지면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AI나 반도체 이쪽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아니면 테마주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그거 테마주들은 특히 신용잔고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급속하게 떨어지면 테마주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곧버스 수급이 2분기 들어서 개인들이 곧버스를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산다는 건 시장이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건데, 지금 개인들이 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곧버스 3,400억 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1,20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곧버스라는 건 뭐냐, 인버스 투 엑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하는 그 상품을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가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신용잔고하고 곧버스하고 코스피 쪽 이게 수급을 보면 단기 수급이 다들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왜냐하면 AI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고평가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소비가 감소돼서 이게 이제 약간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거 말고는 물가 쪽은 주춤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안정적 유지가 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건 원달러 환율이 1383원을 돌파하면서 1400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단기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6거래일이네요. 6거래일 동안 3조 5천억이 매도가 돼 있고, 이건 현물. 그동안 절대로 선물은 매도하더라도 현물을 매도하지 않던 현물 쪽 베이스에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곧버스나 신용장고의 수급이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개별 테마주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주 순환매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전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LS 일렉트릭 먼저 많이 갔죠. 그 다음에 그 전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형 원전 모듈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두산 우진엔텍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소형 원전 쪽으로 막 이렇게 땡기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센터도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 막 열이 막 엄청나게 AI가 되면서 자율주행이 되고 AI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냉각 시스템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LG전자가 13% 15%씩 갔고요. 삼성공조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단기에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대부분 알겠지만, 이렇게 막 직접적인 실적과 관련 없는 그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 순환매 종목들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막 그 대형주인 LG전자 같은 경우는 13% 15% 그것도 한 달에 걸쳐서가 아니고 막 한 2, 3일 만에 15%씩 올라가는 거는, 이건 진짜 AI 데이터 센터가 좀 완전히 지금 과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니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고 하락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고, 이제는 종목에 대한 선별과 집중, 포트폴리오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테마주, 개별주도 있지만 AI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시총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평가돼서 떨어지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파는 게 아닌가. 하이닉스가 팔게 되면 또 시가총액 2위니까 그것도 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2차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좋으면 막 올라올 텐데 2차전지가 지금 역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막 추세가 막 좋은 섹터 중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개별 테마주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도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또 이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짧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시장이 흘러갈지를 저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료 시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 가입 문의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이제 저희가 종목 상담 안 되고요. 가입 상담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